네. 아직 많이 안 킨 사람들도 많네. 이제 내가 부탁했는데 처음에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화면 켜달라고 하면 켜주세요. 음, 7121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수업을 했냐 하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벡터는 이 벡터의 ds 벡터이고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p다.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 유도전류, 유도전기장,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패러데이 법칙이다. 패러데이가 한 건 뭐냐면 자기장의 선속에 대해서 선속이 변화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유도전류가 생겼고 전기장이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기와 자기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다라고 하는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의미가 그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전류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N극과 S극이 N극이 오고 N극이 멀어지고, 그죠? S극이 오고 S극이 멀어지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방해하려면 N극이 와야 되고, 그죠? 여기는요 N극이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S극이 와야 되고, 여기에도 S극이 다가오려면 방해해야 되니까 S극이 와야 되고, 얘는 S극이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N극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얘는 오른손으로 해서 돌렸을 때 이쪽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 방향에서 우리가 가상으로 대입해 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반시계가 생기고, 그죠? 반시계 방향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놈은 시계 방향에, 여기는 시계고, 그죠? 여기는 반시계 방향에 뭐가 생기더라? 유도 전류가 생기고 전기장이 생기고 기전력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거를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예제가 있다. 내가 질문한다고 했어. 어떤 예제냐고 하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N극의 세계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때 여기에 전류고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인 전류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V 벡터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낼 거다. 그랬더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를 N극 쪽에서 봤을 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하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 도선의 길이 여기죠. 여기가 L인데 여기가 L이더라. 그래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V로 빼내더라 라고 할 때 1, 2, 3, 4 중에 이게 몇 번째냐?
라고 물어보고 이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내가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겠죠? 그래도 제일 든든한 선배한테 물어봐야겠지. 거냐 그러지? 했지? 그냥 했잖아. 네, 내가 했어 안 네, 했어? 맞습니다. 했지. 나 분명히 그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어. 하민아, 설명 가능하니? 네, 해봐. 자속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감소한 V의 속도를 가지고 지금 통과하는 자속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속의 면적이 감소해. 그래, 맞아. 감소해. 맞아요. 자속의 면적이 면적이 감소하고 감소하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막으려고 자속의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증가시켜야 되죠? 예. 네, 증가시켜야 그러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계 방향으로 N쪽 방향에서 봤을 때 돌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몇 번째야? 이 그림에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3번입니다. 아니지. 예. 다시 잘 생각해봐. 들어가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반시계니까. 하면은 생각 안 해봤네. 1번? 아니 1번. 알았어. 1번 1번이래. 하민이는. 알았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닌가? 혜림이 설명할 수 있어요? 문혜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몰라요? 준원아 설명할 수 있니? 1번인 것 같은데 설명은 잘 2번인 것 같은데 이유는 몰라. 찍었어. 2번이야? 1번일 것 같은데 1번? 네. 알았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 내린 사람들을 물어볼까? 수혁이 설명할 수 있어요? 윤수혁. 몇 번이에요? 설명 못할 것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기장 쪽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부분에서 했던 전류고리와 쌍극자도 그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에는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이 물리 전자기학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학 파트는 특히 그림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지금 이 얘기라고 한다면 파이 B라고 하는 거는 B 벡터에 A 벡터에 DA 벡터가 에서 B 벡터 도트 A 벡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BA 코사인 세타예요. 이해가 돼야 돼. E 벡터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야.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이게.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뺐다고 하는 건 지금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뭐가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면적은 감소하고 있잖아.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이 전류 도선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할 때 면적이 감소하니까 자기 선속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고 하는 건 자기장의 영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봤더니 X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장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n극에 대해서 n극이야. n극이 자기장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n극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s극을 의미하는 거고 아닌가요? 소리요. 잘못 말했어. 이건 s극이죠. 이건 n극이죠. 그죠?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건 s극이야. 나오는 건 n극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인데 도선을 이렇게 뺐더니 자기력선의 세기는 어떻게 돼? 약해지는 거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얘가 이렇게 가지면 n극이 도선 앞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근데 얘가 뒤로 가니까 자기력선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림이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S극을 갖다 놔야지 얘가 방해받을 거잖아. 얘가 이쪽으로 못 갈 거잖아요. S극을 갖다 놔야지 이렇게 끌려올 거잖아. 그래서 오른손으로 딱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잖아. 왜 시계 방향인지 왜 반시계 방향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유도 전류가 생기고 유도 전기장이 생기고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도 있고 책에서 이게 30-10이라고 그랬나? 책에 30-10인가 그림을 보면 거예요. 예, 30-11이에요. 30-11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노란색으로 해서 4개가 있어.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도 이거 예제 뒤에 있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전류고리가 있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네요. 이거는 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까요? 지금 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오는데 1번의 경우가 맞는 거야. 예, 1번의 경우가 맞는 거야.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n극이 이렇게 오는 경우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니까 n극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도 전기장이 생겼고 두 번째 그림은 유도 전기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유도 등전위선이 생겼죠. 전기장이 모두 같은 등전위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왜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부분이 암페어 고리를 얘기한다. 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을 했어요. 왜 왼쪽으로 가는지 이 시계 방향의 그러니까 전류가 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지 시계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전류 방향에 갔는지. 자, 요거 그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 맞아요? 아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요? 어떻게 타고? 도선을 뺐더니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그 도선을 뺐더니 뭐가요? 자기 선속이 감소했고 면적이 작아지니까 감소했고 그죠? 이 감소를 방해하려고 하면 자기장의 영향이 작아지는 거니까 지면 안으로 n극인데 그게 어떤 그림이야? 요 그림이잖아.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으로 되니까 여기다가 S극을 놔서 무슨 방향으로 돼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 부분은 반시계 방향으로 된 거 맞아요? 이 부분은 반시계 방향 맞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반시계 방향 맞아요? 이쪽 면에서는. 그런데 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보여야 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갖고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으로는 이게 F 자기력이 이렇게 되겠죠. 자기력 방향도 이렇게 되겠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거 왜 똑같은 걸 두 개 썼어? 오른손 법칙에서 요 밑에 쪽에서 보면 이렇게 두면 돼. 이렇게 휘어 감으면 전류가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면안으로 해보면 오른손은 밑으로 가요. 여기는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가고 얘는 위로 가고. 그죠? 자기력의 방향 이것도 다 계산이 돼. 지금 이 예제에서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FB 벡터라고 하는 놈은 QV 벡터 곱하기 B 벡터이고 그죠? FB 벡터라고 하는 놈은 IL 벡터 곱하기 B 벡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이 놈에서 지금 전류가 흘러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ILB 사인 90도에 세타도야 왜? 90도에 뭐 EB 햇이 되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ILB가 되잖아요. 자기력의 크기는 ILB가 되고 또 전위차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다음적으로 갈게요. 까만색을까? 전위차라고 하는 걸 해보면 전위차라고 하는 건 데이터 V는 마이너스 I에서 F까지 2벡터의 DS 벡터 이거는 정말 이제 잘 아는 거죠. 근데 봤더니 도선의 길이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류도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줄 때 이 길이가 L이니까 도선의 길이의 B는 높이의 차이는 마이너스 L에서 0, 2의 DS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L의 L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DS가 돼서 2L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운동 기정력, 그러니까 운동 기정력이라고 하는 게 E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DT분의 D 파이 B를 구해보면 파이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었어요? 아까 파이 B는 BLV가 정의되잖아요. 아니죠. 파이 B는 BLV가 아니라 BLX죠. BLX죠. 왜냐하면 파이 B라고 하는 게 B 벡터의 DX 벡터인데 이게 DA인데 소리요. DA인데 DA 벡터인데 얘가 BA라고 정의가 되고 그죠? 뭐 물론 B 벡터 도트 A 벡터지만 BA라고 정의가 되고 수직 평행하니까 그래서 BA가 아니라 A가 얼마예요? 면적이 여기에 자기장이 있고 면적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 이런 걸 X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놈은 BLX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DT분의 D의 BLX가 BLV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운동 기전력을 이렇게 정의하는 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놈으로부터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도 전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R분의 BLV라고 하는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쉬워. 그 다음 얘기는 FB라고 하는 놈이 ILB고, 그죠? FB라고 하는 놈은 ILB예요. 전류를 구했더니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되겠네요. FB라고 하는 놈은. 그죠?
LB 요거 같은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해볼 거야. 전력이라고 하는 놈 P는 EI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EI라고 계산하면 E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BLV고 힘은 R분의 B제곱 I가 전류가 되겠죠? R분의 BLV니까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다. 하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계산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전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T분의 힘과 거리니까 이게 또 전부 다 벡터로 설명해야 돼요. F 벡터 V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 FV인데 이 F라고 하는 놈이 얼마였어? R분의 B제곱 L제곱 V였고 여기다 V를 곱하면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어서 요놈하고 요놈 어떻게 돼요? 같다는 얘기죠. 자기장 안에서 어떤 전류 고리가 한 일은 모든 전류 고리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열 에너지로 전달되는 건 뭐예요? 이거 이게 I 제곱 R을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얘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에서 얻어진 유도 기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얻어진 거. 그래서 얻어진 결과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거의 예였어요. 이 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거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 전류가 생기고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암페어 고리인 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다음 장으로 갑시다. 뭐를 할 거냐면 유도기와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거예요. 유도 용량. 얘는 영어로는 인덕터고요. 얘는 인덕턴스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 학교 가서 실험을 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도기와 유도 용량 이 파트는 뭐하고 비교되는 거냐면 축전기와 전기 있으면 자기도 있으니까 축전기와 전기 용량 얘기예요. 얘는 캐패시터였고 얘는 캐패시턴스였잖아요. C는 델타 V분의 Q 기억나죠? 얘는 축전기는 전기 용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놔두고 자 기호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 전위차가 델타 V인데 C분의 Q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기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쿨롱 퍼 볼트 이걸 우리가 F라고 적었고 이걸 페럿이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1 페럿은 10의 3승 10의 3승 10의 6승 10의 6승 이게 뭐죠? 10의 6승 마이크 10의 6승이에요?
그죠? 예,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러니까 1 마이크로페럿이 10의 마이너스 6승의 페럿이다. 이거를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내가 처음에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이제 요거를 정리해 봅시다. 똑같이 인덕터는 얘는 전기 에너지 저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얘는 뭐를 목적으로 할까요? 자기 에너지 저장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얘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를 여기는 C였는데 얘는 L이라고 써요. 그리고 얘의 전위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위차를 정의를 해야겠죠. 전위차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정의하냐면 E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E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였는데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내가 오늘 굉장히 뭔가가 헷갈리네요. 예, 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냐면 파이 B라고 하는 놈이 L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L은 I분의 N 파이 B라고 정의를 해요. C는 델타 V분의 Q라고 한 것처럼 L은 I분의 N 파이 B라고 정의를 해. N은 뭐냐면 도선이 감긴수. 파이 B는 자기선소. 전류는 I는 전류. 그래서 단위를 보면 얘의 단위를 보면 파이 B라고 하는 놈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했는데 파이 B는 B 벡터의 dA 벡터이고 B 벡터 A 벡터니까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고, 그죠?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고 면적은 메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놈 테슬라 메타 제곱에다가 전류 I를 나눠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H라고 쓰고 얘를 우리는 헨리라고 읽지만 프랑스에서는 얘가 축구선수 앙리와 이름이 똑같은 거죠. 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어는 앙리래. 근데 H가 히읗 발음이 안 난다는 얘기겠지 뭐. H로 표현하죠. 그래서 헨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1 헨리는 10의 3승 미리 헨리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것 때문에 계산이 싹 틀려 나중에. 그래서 1 미리 헨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로 정의가 된다. 얘는 뭐 하는 놈이라고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놈이고 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 있으면 자기 있으니까 똑같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보세요. 전기장은 이 자기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였으니까 그죠? 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에 DT분의 D에 파이 B가 여기서 어떻게 정의가 돼요? 파이 B라고 하는 놈은 N분의 Li인데 우리가 감긴 횟수를 1이라고 하면 Li라고 정의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Li 즉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만들어진 유도기에 대한 전위차예요. 다시 여기다가 써보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L이라고요. 이 놈의 전위차가 얼마라고? VL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증가 방향이라고 한다면 패러다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전류가 증가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도 전류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돼요. 뭐가?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유도 전류가 나와요. 이게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고. 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류가 감소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거를 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유도 전류가 나와요. 자, 유도 전류가 생기면 유도 전기장이 생기고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에 대한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이거에 대한 응용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자체 유도라고 하는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체 유도에 대한 설명이야. 자기 스스로 코일이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전류의 증가 감소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생겨. 자, 똑같이 응용을 하는데 그 응용이 뭐냐면 RL 회로예요. 다음 장으로 갑시다. RL 회로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RL 회로는 그림도 똑같아요. RC하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1에 가면 충전일 거고, 그죠? 2에 가면 방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1번에 충전됐을 때, 1번에 스위치가 접촉됐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R이고, 얘가 L이야. 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전류의 증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놈의 전위차는, 왜냐하면 전위차를 왜 계산해야 되면 키르호프 법칙에서 요거니까 요 놈의 전위차가 I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방향이야?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인 거잖아. 그러면 코일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해야겠죠. 방해해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게 유도 전류야. 코일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을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기전력 장치의 E는 여기서 E는 요거겠죠? E는 IR이고, 그죠? IR이고 유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이너스 L, EL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VL이요. EL이 아니라. VL은 전위차는 유도기의 전위차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여기서 지금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야? 델타 V분의 Q하고 똑같은 거야. 개념이. 그래서 C분의 Q잖아. 여기서는 델타 V가 축전 계산은 C분의 Q인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으면 VL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인데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근데 유도 전류가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된다고 하는 이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이 수식을 만들어냈을 때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하는 거야. 전류의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증가하면 그 증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감소를 하면 그 감소를 더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IR 플러스 L dt분의 di가 되어서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L dt분의 di 플러스 ri 이퀄 2라고 하는 RL 방정식이 돼요. 이 수식은 굉장히 많은 응용을 갖고 와요. 일단 이 방정식을 한번 해결부터 해봅시다. 뭐하고 비슷해요? 비교를 해보면 R dt분의 dq 플러스 c분의 1q는 2로 됐던 RC 방정식과 똑같은 거죠. RC 방정식과 형태가 똑같아요. 자,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2가 0이라고 하면 기전력 장치 없으니까 L dt분의 di 플러스 ri 이퀄 0이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무슨 방정식이에요? 방전 방정식이죠. 자, 풀어봅시다. L dt분의 di는 마이너스 ri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i분의 di는 마이너스 L분의 R에 dt고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t까지라고 하면 얘는 i0에서 i까지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ln i0분의 i는 마이너스 L분의 R t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뭐예요? 결과 ig는 일반해죠? i가 0일 때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했죠? 그래서 ig는 i0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일반해고. 자, 두 번째. 특수해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딱 i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dt분의 di를 0이라고 하면 그죠? 이게 뭐예요? 특수해의 경우죠. 경우면 IP는 R분의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I는 IP 플러스 특수해와 일반의 합이니까 R분의 2 플러스 I0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됐고 자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항상 뭐가 주어져요? 항상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어?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미분 방식을 못 풀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뭐냐면 t가 0일 때 i가 0이라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0은 r분의 2 플러스 i 제로겠네요. 그래서 i 제로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r분의 2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i는
I는 어디 있어요? 특수회와 일반의 합이니까 R분의 2 플러스 I0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인데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 T로 정의가 되죠.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속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R분의 L 얘를 뭐라고 그랬어? 시상수 시정수 타임 콘스턴트라고 했는데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에너지 충전 시간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타우 L분의 T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 타우 L과 뭐가 T이면 그러니까 최대 풀로 충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R분의 2죠. 전류는 I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1승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0.63 R분의 2. 아 그러니까 몇 퍼센트? 63%의 전류를 충전한다. 전기 에너지 충전하는 거죠. 그죠? 63% 전기 에너지 전기가 아니라 자기요. 자기 에너지 충전 아주 쉽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RL 회로를 산수 계산하는 건 RC 회로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닥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쉽게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물리적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수식 유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물리적 의미를 이제 하나를 얘기해 봅시다. 뭐 시상수 이런 것들은 물리적 의미가 아니고 L dt분의 di 플러스 ri는 2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RL 방정식이에요. 자, 이 RL 방정식 양쪽에 양변에 전류 I를 한번 곱해 봅시다. 전류 I를 곱하면 L I dt분의 di 플러스 I 제곱 R은 이 I가 되죠? 그러면 이놈은 전류에다가 기전력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전력이죠. 그래서 와트의 단위를 가질 거야. 와트는 뭐 같으니까 줄 퍼 섹하고 같죠? 얘는 뭐냐면 저항 소모에 의한 저항 소모에 의한 전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단위가 와트가 돼.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와트가 돼야 되는데 아까 L의 단위는 헬리라고 했고 전류는 I라고 했고 암페어고 얘는 암페어 퍼 세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와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얘를 dt분의 d에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변형을 시키면 그리고 요 값을 ub라고 정의하고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정의하면서 얘를 뭐라고 해? 자기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면 그죠? dt분의 dub는 이렇게 되죠. dt분의 dub가 되죠. dt분의 dub니까 얘는 뭐야? 줄 퍼 세크의 단위를 가져서 와트의 단위로 갖게 되죠. 그래서
아, 우리가 뭐를 정의할 수 있어? 자기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네요. 아, 자기 에너지 정의했으니까 뭐로 해야 돼? 전기 에너지 정의해야 되죠. 전기 에너지 어떻게 정의했냐면 축전기에서 했어요. dW는 VdQ하고 이거를 C분의 Q에 dQ라고 해서 W가 어떻게 됐었어? 20분의 Q제곱. 그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U2 전기 에너지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한 두 개 정의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전체 에너지는 U2 플러스 UB고 20분의 Q제곱 플러스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전기와 자기의 합을 구할 수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합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개념적으로 챕터 30, 29장, 3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중간에 빼먹은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를 빼먹었었냐면 상호 유도를 빼먹었었던 것 같아요. 상호 유도 안 하고 갔어요. 뮤추얼 인덕턴스, 인덕션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네요. 자, 아까 이것과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셀프 인덕턴스가 있었어요. 셀프 인덕션이라고 되겠네요. 이건 뭐예요? 자체 유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 뭐냐면 코일 스스로 어떻게 됐어? 얘가 증가하면 이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죠? 얘가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이면 아니 이게 뭐 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방향이면 얘는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러면 그 감소를 더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고 유도 전기장이 생기고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자체 유도에서 했는데, 상호 유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코일이 있어요. 원인 코일이라고 합시다.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기전력 장치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전류가 흘러.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코일을 갖다 댔어요. 또 하나의 코일을 이렇게 갖다 댔어. 얘를 2번 코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놈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서로에 관련된 유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1번 코일에선 2번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고 1번 코일에는 2번 코일에 의해서 2번 코일에는 1번 코일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원은 마이너스 dt분의 d 똑같이 파이겠죠? dt분의 파이가 아니라 전류 i겠죠? 어떤 전류에 의해서요? 원이니까 t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m이라고 해요. m의 1, 2라고 되겠죠. 1에 의해서 2로. 그러면 이 2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그죠? 하면서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m의 1에서 2로 맞죠? m의 2에서 1으로 dt분의 di1이 생겨요. 근데 이게 상호 유도기 때문에 이때 나머지는 M12나 M21이 같아서 M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면 상호 유도라서 이 원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 i2 E2는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이다.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상호 유도에 관련된 값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호 유도 말고 자체 유도, 상호 유도 다 했고,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상호 유도하고 자체 유도만 안 했던 것 같아요. 상호 유도만. 그러면 parallel에서 했죠. 유도 공량 전기차 그다음에 예, 대충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